오늘은 집합의 연산부터 할게요. 시스템, 앞부분의 시스템은 나중에 하고 일단 진도를 좀 쭉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합집합, 자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서로소 알아야 되죠. 서로소가 이 그림이지. 공통에는 원소 없을 때, 그죠? 이네야 일어나서 들어.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보세요. 요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집합 A가 있으면 얘는 합집합의 부분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합집합이 여기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지?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제가 연산 법칙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숫자로 푸시라 그랬지. 그지? 여기서 A차 B하고 B차 A, 그 다음에 차집합에서 중요한 건 제가 차집합의 의미를 뭘로 기억하라 그랬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얘도 기억나십니까? 이게 B가 2번이랑 3번인데 여기 교집합 2를 빼야 3번이 나오죠. 근데 왜 제가 차집합의 의미를 이거로 기억해야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잠깐만. 이제 차집합을 먼저 보면, 차집합이 중요하죠. 차집합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여기를 보시면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성립해. 그죠?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이 4개잖아. A 교 B하고 A 합 B하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인데, 차집합 이렇게 3개는 이항연산이죠. 이항연산. 항이 2개 있는 거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여집합은 단항연산이에요.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 그냥 반대말이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되는 게 되게 관건인데, 자 보세요. 차집합이 중요하죠. 차집합. 자, 차집합 정의가 A차 B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다음! B차 A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이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차집합에서, 자 얘는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 아이를 자 차집합 정의로 다 표현을 해보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 붙인 다음에 교집합이죠. 얘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차 B고 이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 교집합이죠. 근데 얘는 뭐야? B차 A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자, 이게 차집합 정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드 모르간의 법칙이죠. 드 모르간 법칙. A하고 B의 교집합이고 전체의 여집합은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얘를 뒤집는 거죠.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야. 맞지? 그 다음 이렇게 있으면 각각을 부정하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등장인물 4개가 다 아까 그 그림 안에 다 들어가죠. 1번, 2번, 3번, 4번이면 얘는 몇 번이야? 3번이고 얘는 몇 번이야?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얘는 4번이고 느낌표 찍히지? 아! 근데 만약에 A차 B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심지어 분배법칙조차 분배법칙조차 얘들아 봐봐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돼. 그러면 얘를 이 안에 있는 차집합 정의를 차집합 정의로 바꾼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야죠. 그러면 자 각각을 부정해요. 각각을 부정하고 얘는 뭐야? 교집합이고 합집합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차집합 얘는 차집합 정의예요. 정의. 이거는 차집합의 정의고요. 얘는 차집합을 그러니까 요즘 앞에 있는 거는 정의고 뒤에 있는 거는 연산하실 때 이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합 2개만 나오지 않거든. 3개도 나오거든. 봐봐. 아까 얘를 그냥 그림 그려서 풀 수도 있어요. 그림 그려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그림에서 차집합의 여집합은 3번, 4번이죠. 집합 B는 2번이랑 3번인데 내가 차집합 의미를 뭘로 기억하라고 했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4번이죠. 얘는. 그런데 얘가 정말 4번인지 연산법칙으로 해보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 쓰시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4번 되는 거 맞죠? 차집합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의인데 정의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보다는 연산이 더 빠르거든요. 정의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3가지를 쓰려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보시면 자 전부 합집합이거나 전부 교집합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일로 오는 건 전개죠. 전개.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자 반대로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하랬어? 공통적인 거 앞에 먼저 쓰고 나머지 2개를 이렇게 쓴 다음에 얘네 둘 사이에 있는 게 합집합이면 그게 교집합이죠. 이거는 인수분해지. 자 보세요. 차집합이 중요하고요. 자 이걸 보자. 이것도 자 집합 연산의 성질. 자 A랑 A의 합집합은 A고 자 이거 당연하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그림 하나 딸랑 그려놓고 얘는 봐봐 요 그림 집합 A 집합 B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이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1번, 2번, 3번, 4번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봐봐 그럼 1번이랑 3번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정의고 이쪽을 보시면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공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집합이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치는 거는 공집합이야. 안 겹치잖아. 그 다음에 이거랑 공집합의 합집합이 A인 건 당연한 거고 일어나 좀. 너 계속 잔다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전체 집합을 부정하면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부정인 거고요. 이 그림은 뭐야? 이 그림은 자 보시면 A하고 A의 여집합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얘들아 우리가 그 선생님이 경우의 수 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정사건의 경우의 수와 여사건의 경우의 수랑 같죠. 여기 있는 이 식을 나타내는 게 순열조합에서 파스칼 삼각형이지. N, C, R은 n-1 C R 빼기 1 더하기 n-1 C R로 외우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5 C 3은 4 C 2 더하기 4 C 3인데 자 얘는 A, B, C, D, E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예요. 정사건은 반드시 이 원소 A를 포함해서 3명을 뽑는 사건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왜 4C가 되겠어? 니네가 반드시 뽑아야 하는 애를 빼놓고서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뽑은 다음에 그 2개에다가 A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반드시 A를 포함하죠. 여기는 왜 4C3이야? 니네가 자 얘는 뭐예요? A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 빼놓고 여기에서 3개 뽑으면 되잖아. 그죠? 이 파스칼 삼각형이 이 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지? 나중에 가서 확률은 일은 PA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왜냐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죠? 그럼 뭐 이거 당연하잖아.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까지 시키면서 뭔가 암기시켰던 그림 5개가 있었죠. 근데 굳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개념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은 뭐야?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림이지. 이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 A차 B 또 뭐야? 정의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요거 그죠? 그제? 그 다음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그 다음 또 뭐예요? 빨간색 표시하려면 합집합에서 합집합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잖아. 이거에서 뭘 빼는 거예요? B를 빼는 거지. 자, 차집합 동치 변형이죠. 이거 그죠? 그 다음 파란색은 B차 A B, A 여집합의 교집합 B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합집합에서 A를 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거 배웠죠. 대칭차집합. 근데 대칭차집합 좀 이따 할게요. 지금 할까 그냥? 대칭차집합이 뭐야? 이거 2개를 합집합으로 묶은 거고. 그럼 이 그림에서 차집합 2개가 대칭되는데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2개의 합집합, 요거 2개의 합집합, 요거 2개의 합집합인데 선생님이 차집합의 의미는 이거를 기억하라고 그랬고 이거는 차집합의 정의고 대칭 차집합은 뭘로 기억하라고 그랬어? 뭐 A 동글뱅이 B로 대칭 차집합을 정의를 하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죠. 합집합이 요거 세 개잖아요. 이것을 교집합 빼면은 빨간색이랑 파란색만 남잖아. 그럼 하얀색은 여집합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 집합 A는 A차 B와 A 교 B의 합집합으로 쓸 수 있죠. 그림에서 빨간색이랑 하얀색 더한 거가 집합 A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집합 B는 B차 A 이렇게 있고 교집합의 합집합으로 쓸 수 있죠. 아! 그지? 그 다음에 합집합은 A차 B와 A 교 B와 B차 A의 합집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림에 있는, 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이 각각 서로소죠. 서로소지. 겹치는 게 없잖아. 근데 서로소의 정의가 뭐예요? 서로소의 정의. 서로소의 정의는 A하고, 이 두 번째 그림이 서로소인데 얘를 서로소죠. 얘는 뭐예요? 서로소가 아닌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하실 텐데, 확률과 통계를 할 때는 이 1번 그림이 종속이에요. 종속. 그 다음에 자,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하실 때는 이러한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또 집합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집합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기본적인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대칭 차집합은, 야 봐봐, 얘는 차집합 정의로 이렇게 나오기로 한다. 얘랑 얘랑 똑같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의 교집합이잖아요. 근데 대칭 차집합의 의미는 이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 그래야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걸 다 알 수 있죠. 첫 번째 뭐야? 자, 제가 A 동글맹이 B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정의를 하면 대칭 차집합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대칭 차집합 연산을 보시면 얘를 보시면 전부 다 합집합이랑 교집합으로만 쓸 수 있잖아요. 여기서 A랑 B랑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지. 이쪽을 먼저 그려보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어요. 그럼 니네가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은 한꺼번에 찾을 수 있잖아. 얘하고 얘죠. 그치? 얘가 파란색 이거지. 근데 이거하고 노란색을 칠했어요. 그럼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그림에서 한 번이라도 색칠을 한 데가 합집합이지. 아이고, 쟤는 어떡하냐. 너 일어나 있어. 내가 카메라 하나 더 가져와서 네 조는 거 한번 찍어 보여줄게. 들어. 이거에서 겹치는 거 뺀 나머지니까 겹치는 거 뺄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겹치잖아요. 이 그림이지.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걸 먼저 해보면 똑같아요. 그림이. A, B, C고, 여기서 파란색 색칠해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가 이것이. 그럼 또 여기서 A가 되면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합집합은 내가 한 번이라도 색칠한 데야, 그죠? 이거에서
겹치는 거 뺀 나머지. 그럼 두 개 똑같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 연산은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 다음 근데 이거를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이것만 이 노란 박스에 있는 것만 외우라 그랬잖아. 그때마다 유도해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집합 A하고 A의 대칭 차집합. 네 번째는 A하고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 다섯 번째는 A하고 전체 집합의 대칭 차집합. 여섯 번째는 A하고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 여기 있는 네 개가 등장인물이잖아. 어느 그림? 요 그림에서. 얘는 공집합의 여집합. 그치? 그럼 얘는, 자, 이거로 가면 쉬워요. 이 둘의 합집합은 A고, 이 둘의 교집합도 A인데, 그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는 공집합이죠. 그 다음 얘네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여기다 그려드리면 그지? 얘네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얘네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럼 전체 집합에서 아무것도 안 뺀 거지. 근데 이거를 외우지 마시라고요. 이 노란 박스만 외운 다음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그때그때 해보시면 돼요. 저도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나는 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외울 이유가 없잖아. 그죠? 얘는 뭐예요? 이 둘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그림에서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은 A죠. 그럼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는 A의 여집합이죠. 여기 있는 이 계산 결과도 등장인물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규칙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A고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A에서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A에서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A니까 한 번씩 나오지. 그 다음 일곱 번째 얘하고 얘도 똑같아. 그거는 뭘 해보면 돼? 자, 이거의 결과가 이거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를 해볼게요. 아니 근데 얘도 그냥 해보면 돼. 봐봐. 얘네 둘의 합집합. 얘네 둘의 합집합에서 얘네 둘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인데 이 그림 보세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라면 이게 번호 매기고 하면 편해. 얘들아. 연산법칙으로 하지 마시고. 얘는 뭐예요?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쓰시면 이거거든. 얘는 뭐야? 합집합의 여집합이거든. 저 그림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은 2번의 반대말은 1번, 3번, 4번이잖아. 합집합의 여집합은 4번이거든요. 근데 내가 차집합의 의미를 자꾸 뭐라고 생각을 했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1번, 3번. 1번, 3번은 대신해서 여기까지 순조롭지? 그치?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자, 8번 보시면 얘는 뭘까요? 모르겠으면 봐봐. 자, 저 그림에서 1번이랑 3번이죠, 얘는. A는 봐봐. A는 1번이랑 2번이야. 이 대칭 세입합이 뭐야? 이거 두 개의 합집합에서 1번, 2번, 3번에서 이거 두 개의 교집합 1번을 뺀 나머지 2번, 3번 B죠. 그러면 눈치가 빠르시니까 여기가 B가 오면 A가 오겠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차집합 정의와 차집합 연산
대칭 차집합을 연산하는 이 노란 색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끝났고요. 또 내가 어떤 그림 그려준 거 기억나죠? 기억나? 이 집합의 상황이 5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건데 이게 서로 속이고 얘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집합 수업할 때마다 맨날 중요하다면서 외우라고 했던 게 집합 상등이죠. 근데 이 집합 상등은 정의를 외워야 돼요. 정의. 집합 상등의 정의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이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엄청 많이 쓸 거거든요. 서로가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의가 아니라니까. 집합 상등의 정의는 이거예요. B가 A를 포함하고 A가 B를 포함하는 게 상등이에요. 얘는 정의가 아니라 기호야, 기호. 집합이,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위에 있는 게 정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다음 또 어떤 그림이 있어요? 네 번째는 B가 A를 포함하는 그림. 다섯 번째는 A가 B를 포함하는 그림입니다. 응? 얘들아,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서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는 개념서에서 왜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내용 정리도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개념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드리는 거야.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A하고 B의 합집합은 B죠. 근데 이걸 주고서 얘를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를 푸시다가 이 식이 있으면 이 식을 보면은 집합 그림이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 중에서 4번 그림인 거를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A예요. 그럼 여기서 A차 B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A차 B. A차 B 뭐예요 여기서? 응? 차집합 정의로 가시면 되잖아. 앞에 있는 집합에서 앞에 있는 집합이 1번이죠? B는 1번이랑 2번이에요.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빼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남지. 공집합이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어? 쟤는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는가 본데. 너 어제도 늦게 잤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외워야지. 그럼 금방 외워지지. 작은 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바로 얘가 떠올라야 돼. 근데 이 기호 자체가 작은 거고 이게 큰 거잖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차 A는 도너츠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도너츠가 어디야? 여기지. 근데 나머지 몇 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저처럼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씩 숫자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A랑 B의 합집합이 A고 A랑 B의 교집합은 B고 여기서는 A차 B가 도너츠겠네. 자 봐봐. 큰 거에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이 작은 거죠. 그럼 빼고 나머지는 이 도너츠 모양이잖아.
그지? 그 다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서 A차 B가 뭔지 말할 수 있는 거. 어? A 1? 아니 A A죠.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A에서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A죠. 맞지? 그럼 B차 A는 뭐겠냐? B. 그럼 이 그림에서 A차 B는 뭐겠냐? 공집합. B차 A는 공집합이지. 얘를 보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B가 A를 포함하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A가 B를 포함하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두 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이야. 이 그림의 핵심이거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노란색 표현을 줘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를 주면 니네가 이거를 알아야 돼. 요거 하나만 주면 이거죠. 요거 하나만 주면 이거고 얘네 둘을 동시에 이고로 주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그러니까 항상 이 집합이 5개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이 그림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표현이 나오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 표현이 나오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오케이? 그지? 얘네 지금 왜 안 자냐? 저절로 눈이 감기는 게 아니네 보니까.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몰라. 줄든 말든. 봐봐.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알겠다. 어차피 뭐 수업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봐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요 그림에서 밖에 있는 이 4번이 공집합일 수도 있죠. 4번이 공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그려질까? 4번이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4번이 공집합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야 돼. 이해했어요? 이게 A고 이게 B야. 근데 요 그림에서도 이 밖에 있는 녀석이 공집합일 수 있잖아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야 돼. 그죠? 이거에 해당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뭐야? 유리수, 무리수. 전체 집합은 복소수. 그죠?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서로서잖아요. 그지?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완전히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실수, 허수가 있으면 전체 집합이 복소수. 그게 벤 다이어그램 이런 상황인 거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포함 배제의 원리. 자, N, 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보시다시피 겹치는 부분 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이걸로 나와요. 그 다음 서로소일 때 서로소가 되면 비행기 모드로 가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잘 봐두셔야 돼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나와요.
확률 통계할 때. 이거는 당연하잖아, 그지?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그죠?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원소가 3개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는데 이제 번호를 매겨볼게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자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기억나니? 집합 A랑 집합 B랑 집합 C를 다 더했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2번, 3번, 4번은 2번 겹치는데 1번은 3번 겹치죠? 그럼 먼저 겹치는 거 빼야지. 포함해야지 여기. 근데 이렇게 뺐더니 너무 많이 뺐지. 다시 한 번 더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지나갈 때 여기다 번호 다 이렇게 써보면 맞잖아요. 칠판을 1분 정도 보시면서 숙지하세요. 자, 배수의 집합도 있긴 한데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볼게요. 근데 처음에 지나갈 때 다 얘들아 차집합 연산만 주의하시면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자꾸 차집합 정의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나와. 집합 3개짜리를 주고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와. 예를 물어볼게요. 그럼 A차 B는 몇 번이야? 3번, 4번, 5번, 6번이죠. 그지? 3, 4, 5, 6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할 거 아니야. 아니구나. 바보. 3번이랑 5번이랑 맞아. 3번이랑 5번이다. 근데 C가 뭐야? 1, 3, 4, 7이죠. 이거 되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좀 이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 건데 연산법칙은 안 할 거예요.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에 교집합을 뺀 나머지 5번이죠. 얘는 뭐냐면 여기를 의미해. 순수한 A. 순수한 A. 그럼 또 얘랑 뭐랑 똑같을까? 자, 그래서 순수한 A를 하려면 A에서 B하고 C의 합집합을 빼면 되죠. 이것도 5번을 순수한 A. 마치 차집합이랑 느낌이 비슷하지? 그럼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연산법칙으로 증명해보면 자 이쪽에서 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차집합이니까 이거지. 그지? 근데 얘가 있으면 분배법칙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시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돼? 결합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괄호가
여기에 있는 노란색 괄호가 앞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노란색 괄호 안에 있는 게 H합이죠? 이거지? 그러면 H합이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차집합 되죠. 그지? 자, 제가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쪽에서 일로 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A차 B 차집합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차집합을 차집합 정의로 바꿔주셔야지. 그지? 그럼 얘도 교환법칙이지. 아니, 결합법칙이지. 그지? 결합법칙은 똑같을 때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얘를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돼요. 교집합,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옛날에 서술형, 그러니까 옛날에 연산법칙 있을 때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 증명,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증명.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자, 이렇게 연산법칙을 풀어도 되고, 그냥 숫자로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죠? 숫자로 가는 게. H합이가 3번, 5번인데, C는 1번, 3번, 4번, 7번인데,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5번이죠. 오케이? 순수한 A 구하는 거 잘 봐두세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B가 A를 포함하면 요거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봐봐. 얘랑 얘랑 똑같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차집합 동치 아니다. 동치 변형이야. 동치 변형이고, 다 그림 그려보시면 되는데, B가 A를 포함하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대우법이죠. 이게 대우지. 자, 얘는 뭐야? Q가 P를 포함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걸 바꾸면 뭐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세 글자로 대우 증명법, 대우법이라고 하죠. 그지? 옛날에 뭐 명제에서 했잖아, 그죠? 이건 뭐야?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야 되는데 애매해. 그럼 그 명제의 대우 명제를 보는 거지. 이거가 대우죠. 이거가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지.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뒤집는 거죠.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의미하는 거는 대우 증명법이고요. 얘도 봐봐. 자, 여기에서 일로 올 때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면 A차 B가 공집합이면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면 여집합이 돼. 그지? 드모르간의 법칙 잘 받으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드모르간의 법칙도 반드시 합집합이랑 교집합일 때만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유한집합 원소에게서 설명 들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내 책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자, 첫 번째는
이것도 풀었어. 654번을 볼게요. 아이고야, A, B, C, A가 이렇게 있으면 부분집합이 32개 있잖아요, 얘들아. 근데 이 중에서 B하고 서로서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집합 A가 A, B, C인데 집합 B는 A, B야. 그러면 집합 B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A랑 B가 이렇게 있는 거고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밖에 C, D, E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녀석이랑 서로소가 되는데 그럼 B하고 겹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소야 이거 개수구 안에 10 불러봐. 어떻게 돼? 애들이 2에서 그쵸? 전체에서 두 개를 빼야지. 얘네 둘을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요거 세 개만 가지고서 부분 집합 만들면 다 서로소잖아요. 그죠? 집합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해도 얘랑 서로소죠. 그지? 그다음 자, 얘들아 서로소라고 하는 개념은 두 군데서 나오지. 서로소는 실수에서도 나오고 집합에서도 나오는데 실수 체계에서 서로소는 뭐예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지.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하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서로소죠. 그 두 번 나오죠, 서로소가. 그럼 얘네들이 서로소래.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집합을 가장한 부등식 문제지. 그죠? 집합을 가장한 부등식 문제. 집합 명제에서 여러분들은 부등식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요. 부등식 문제를. 근데 와, 야 이거 그리면 얘네들이 겹치지 않으려면 여기 2a 빼기 5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가고 a 빼기 3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a 플러스 3이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겹치지 않죠. 만약에 B가 이쪽에 있으면 A랑 B는 반드시 겹치는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A 빼기 3이 얘보다 커야 되는데 등호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 여기 등호 들어가는 그림은 얘랑 똑같은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 노란색이 B일 때 A랑 B 겹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설사 여기 한 군데에다 색칠이 되어 있어도, 그지? 색칠이 되어 있어도 겹치는 게 없죠. 부등식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부등식을. 그래서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1도 아니고 등호 들어가도 되죠. 그럼 최소값은 2가 되겠네. 그 다음 여기를 제가 자 볼게요. 별로 풀어줄 게 없어요. 뭐 차라리 풀어주면 대표 문제가 낫겠다. 왜냐하면 얘를 물어봤으니까. A차 B의 여집합이면 애들 되게 절절 맨다 이거. 그럼 두 가지 차집합 정의를 이용을 해서 차집합이니까 이렇게 갖고 교집합으로 보는 거죠. 그지? 그럼 얘는 차라리 연산법칙으로 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A가 1, 2, 3, 6 이렇게 있고 B가 2에 됐으니까 2, 4, 6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벤다이어 그림을 이제 그려보시면 얘하고 이거의 교집합이 2하고 6이죠. 그 다음에 A가 1, 2, 3, 6 B는 2, 4, 6이고 1, 2, 3, 4, 5, 6이니까 밖에 5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림을 세팅한 다음에 그림으로 푸시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림으로 푸시려면 자 앞에 있는 게 1, 2, 3, 6에서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게 1, 3, 5죠. 1, 3, 5인데 제가 차집합을 연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그럼 아까 A 교 B로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연산 법칙으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663번 풀어드릴게요. 야, 이런 거 풀어줘야 되는 요거 576? 이거 수직선 그려보시면 되죠. 그죠? 풀어요 말아요? 한번 볼까? 이게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봐봐, 이제 그려놓고 지금 등장인물이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5부터 그냥 크게 그려야 돼. 이거 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등장인물이 마이너스 2 3 그럼 집합 A를 표시를 해볼게요. 집합 A는 마이너스 2에서 3 노란색이 집합 A고 집합 B는 2에서 3 뭐야 엄청 헷갈리게 되어있네. 그러면 야, 이 그림에서 A랑 B의 교집합은 지붕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A랑 B의 교집합은 이걸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죠. 교집합. 그럼 요 그림에서 요 하얀 녀석이 교집합이거든. 그럼 전체 집합이 지금 이게 메꿔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얀 녀석의 반대말을 찾는 거죠. 그지? 그럼 반대말을 찾으면 어딜까? 여기 메꾸고 메꿔져 있고 메꿔져 있고 여기 메꿔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메꿔져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자 얘를 그대로 써라. 그럼 만약에 이제 니네한테 서술형으로 쓰잖아. 그럼 선생님처럼 조건제시법으로 써야 돼. 이렇게. 이런 거가 나오기 가능성이 크거든. 그럼 조건제시법은 뭐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3 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지. 수아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n 야 end면 이거 두 개 겹치는 거 찾는 거잖아. 5어가 있어야 되지. 서술형 쓰실 때 이렇게 안 쓰면 다 틀려요. 근데 이걸 찾으면 되잖아. 4번 그지? 이해했어요? 그 제가 집합 명제에서는 무조건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그런데 자, 이건 지나가다 그냥 풀어드린 거고 663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전체 집합이 1, 4, 5, 7, 8이고요. 이게 뭐지? 자,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야, 이게 봐봐. 집합 A가 1, 2, 7 이렇게 있으면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세 개죠. SA는 원래 있는 거예요. 서메이션이에요. 집합 A의 원소의 합이야. 이게 다 더하면 10이지, 그치? 근데 아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자, 서로소가 아니면 얘를 만족하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 S도 마찬가지야. 원소의 합 공식도 똑같아. 아이고.
똑같아. 응. 근데 일단 얘는 그려봐야 되겠지. 근데 제일 처음에 이게 먼저 들어와요. 그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합집 A랑 B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합집합에 여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럼 벤다의 그림 자체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다행히도 교집합을 2라고 사로 줬어요. 그럼 5, 7, 8이 있잖아. 근데 지금 5, 7, 8이 어떻게 들어갈 수 5, 7, 8이 자 이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야 5, 7, 8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죠? 5가 여기에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나 두 개. 7도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두 군데. 8도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두 군데. 그럼 곱하기 3이죠. 8가지가 나오죠. 그 8가지를 다 해도 되는데 이 귀찮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 SB와 SB를 만족시키는 두 집합에 대해서 A차 B의 가장 큰 원소를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실제로 5, 7, 8을 배열해 보라는 문제잖아요. 맞지? 그러면 자 여기를 그냥 제가 스몰 a로 하고 여기를 스몰 b로 할게요. 근데 여기 있는 스몰 a, 스몰 b가 뭐냐면 얘는 뭐냐면 요 부분에 있는 원소의 합이야. 즉 스몰 a는 a차 b의 원소의 합이야. 그럼 스몰 b 원소의 합이 아니라 n이 아니라 s죠. 밖에다 적어드리죠. a는 a차 b 여기 있는 요 공간에 들어가는 원소의 합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스몰 b는 b차 a의 원소의 합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바라보셨을 때 sa는 자 2 곱하기 자 a 더하기 5죠. 이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왜냐면 스몰 a가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합이니까. 이해했어요? SB는 B 더하기 5죠. 그러면 2A 빼기 B는 마이너스 5 해서 식이 한 개 나왔어요. 그럼 식을 하나 더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뽑아낼까? 식을? A 플러스 B가 20. A 플러스 B가 그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세 개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어차피 이거 세 개를 더한 거니까 20이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 B차 A의 가장 큰 원소를 물어봤으니까 이 그림에서 B차 A가 스몰 B예요. 그럼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원소의 합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아이 뭐야 3A는 15라서 A가 5가 되고 B는 15가 되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가 두 개 더해서 15가 돼야 되는데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죠. 7하고 8이죠. 그럼 여기 7이 들어가고 여기 8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 중에서 큰 원소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또 얘를 볼까요? 야, 이거 뭐냐? 참. 여기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대칭 사집합이죠? 그지? 대칭 사집합이고 이렇게 있는데 와. 문자가 막 A, B 여기도 B가 있어요. 야, 그럼 이게 자 가만히 있어보자. 얘는 원소가 3개 있고 얘는 2개 있잖아요. 그지?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대칭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대칭 차집합 부분에 2하고 그러니까 2하고 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둘 다 여기 있다고 쳐봐. 이게 B 있다고 쳐봐. 그냥.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야, 이 집합 A가 2하고 3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쓰는 게 맞고 B는 여기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게 얘네 둘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죠? A 빼기 2하고 A 플러스 4는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뭐예요? 첫 번째 A 빼기 2가 A 제곱 빼기 4A 빼기 8인 걸 뽑아내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똑같을 수 있죠. 야, 그러면 근데 물론 얘가 B가 될 수도 있어. 얘가 B가 될 수도 있는데 정황상 얘가 B일 가능성이 크지. 물론 여기가 공집합일 수도 있거든요. 2하고 3하고 B가 다 한 군데 몰빵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지. 왜냐면 A가 원소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풀어보면 A 제곱 빼기 5A 빼기 6은 0이어서 A 빼기 1, A 빼기 6은 0이고 이게 플러스면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6일 때로 나뉘는데 내가 이제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다 집어 넣으세요. 둘 다.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집합 A가 2하고 3하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집합 B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 걸 보면 A에다 6을 집어넣으면 2하고 3하고 4죠. 여기다 6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B에다 집어넣으면 6이니까 36 빼기 24 빼기 8이니까 이게 4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10이거든요. 그 다음 정 헷갈리면 그려보세요. 됐나요,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겹치는 거가 4고 여기 2하고 3이고 여기가 10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A가 B를 포함하네. 마이너스 3하고 3, 2, A 이렇게 되죠. 근데 위에 있는 그림에서 대칭 채집하면 뭐예요? 이 그림에서 A차 B, B차 A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이거죠. 이 그림에서는 이 빨간색 2가 대칭 차집합이지. 항상 대칭 차집합 연산은 이 둘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이걸로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게 2, 3, B인 거의 모순이잖아. 그지? 근데 이 그림은 나이스하게 나오지. 얘가 B겠네. 그죠? 왜냐면 이 녀석이랑 이게 대칭 차집합이니까. 그럼 A는 6이고 A는 6이고 B는 10이죠. 이해했어요? 이 두 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거는 벤다이어 그림을 그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집합 연산의 성질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670번을 보시면 봐봐 얘들아. 근데 이런 거가 나올 거거든요. PK 시험에. 뭐 어떻게 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술형에서 연산 법칙을 반드시 이용해서 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그려.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숫자 매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금방금방 풀어요, 차라리. 이게 그린 다음에 1, 2, 3, 4. 여러분들 그냥 취향껏 번호 카운팅 하시고. 그 다음 해봐요. 여기서 1번이랑 2번에서 이 그림에서 B의 여집합이 2번, 4번이잖아요. 근데 차집합이라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얘는 1번 하나죠. 그럼 교집합이. 그 다음 얘도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뺀 나머지 1, 2, 3, 4에서 1, 2, 3, 4에서 B의 여집합이 2번, 4번이에요. 내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차집합의 연산은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1번, 3번이죠. 이거하고 A는 1번, 2번이에요.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1번 맞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건 외워야지. 얘는 공집합이고, 그지? 이 녀석과 공집합의 합집합을 그냥 A 교 B니까 1번 맞죠. 이거랑 이거는 지금 확실히 답이네. 아니 답이 아니네, 그지?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왠지 답이 3번일 것 같죠? 그래? 이거 푸실 때 그림을 이용을 하시고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이 괜히 엄하게 풀까봐 674번 볼게요. 형광 펜이 있으면 두르시는 게 좋고요. 자, 674번을 풀어보세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답 나온 거야. 몇 번? 그죠? 손. 자, 보세요. 나왔어? 다? 뭐야? 몇 번? 2번? 자, 근데 이제 필기를 할 건데, 첫 번째, 거짓 법칙. 두 번째, 부자 법칙. 근데 제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이거 설명 드린 적이 있지 않아요? 거짓 법칙, 부자 법칙? 응? 거짓 법칙이 뭐냐면, 봐봐. A도 아무것도 없어. B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애들끼리 더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짓 법칙이야. 아무것도 없는 애들끼리 합쳐봐야 아무것도 없지. 그럼 부자 법칙은
A가 전체 집합이야. B도 전체 집합이야. 그 왠지 부자 같지? 전체니까. 그치? 부자끼리 얘들아 합집합은 합치니까 커지는 거고 교집합은 겹치는 것만 찾는 거니까 작잖아. 근데 이거 교집합을 찾아도 전체 집합. 부자끼리는 조금만 겹쳐도 전체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위에 있는 거지법식이 되게 잘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A차 B를 보여야 되고 얘는 B차 A를 보여야 되는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합친 거가 공집합이래. 그럼 뭐야?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인 거죠. 근데 A차 B가 공집합이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B가 A를 포함하는 거고 B차 A가 공집합이면 또 작은 거가 큰 거에 포함되는데 이게 AND잖아. 그지? 얘도 공집합이어야 하고 동시에 얘도 공집합이어야 하죠. 그럼 이거 두 개가 AND라고요. 이거가 AND라고요. 이게 집합 상등의 정의죠. ESB가 소?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오케이. 거지법칙, 부자법칙. 자,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개수. 중요한 문제 많고. 자, 이제 대표 문제부터 풀어줄게요. 자, 봐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보세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1번 조건, 얘를 2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얘들아. 그럼 1번 조건은 뭡니까? 이 두 녀석의 합집합이 X래. 그럼 뭐야? 어떤 집합 X가 B차 A를 포함하는 거죠. 1번을 보시고서 이 식을 쓰셔야 되고요. 2번을 보시면 이 둘의 합집합이 X래. 그럼 뭐예요 이건? 이번을 보고 소식을 어떻게 써야 돼? X가 A를 포함을 해야 돼. 야, 근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걸 구하래. 그러면 이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B차 A는 봐봐,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집합 X가 집합 A가 -2, 0, 1이에요. 그럼 이 집합 X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집합 X는 반드시 여기 있는 원소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치? 얘는 -2, -1, 0,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그러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6개거든요. 근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게 4개나 있네요. 맞죠? 그럼 4를 빼니까 최종 답은 4개가 되겠죠. 좀 어렵지. 이제 어려워요, 집합. 678번에 형광펜으로 둘러. 678번. 저기다가 100% 기출이라고 적어.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뼈저리게 느낄 텐데 일단 풀어보세요. 제가 직접 풀려버리는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풀어보지 않고 숙지하지 않으면 풀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만 풀어보면은 풀 수 있죠. 푼 사람 몇 번? 수험은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그려봤어? 잘 그려.
오. 일단 교집합이 2하고 8이네요. A는 1, 2, 4, 8이고 B는 2, 3, 8, 9고요.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냥 어떻게 풀었어요? 소 설명해봐. 그냥 그 2하고 8 빼고 1, 3, 4, 9가 X 원소라서 빼서 저 전체 집합 빼서 2에 다 숫자가 됐어요. 시험. A가 있는 거나 B가 있는 거가 X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저거 4개 빼고 나머지 5개에서 우리는 집합에 감이 있다. 두 분 다 잘 설명을 했는데 이걸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애들니까 이제 원래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보고서 바로 알 수는 없지 않나? 그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이게 딱 나오면 A는 A와 B의 대칭 차집합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그냥 숙지를 시켜. 이게 한글로 쓰면 소디가 설명하기 이거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뭐 얘가 x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지? 아, 이걸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소 하나만 찝어봐요. 어떻게 돼? 뭐 이렇게 가면 될까? 그런가요? 얘가 x가 되면 b하고 x의 합집합은 1, 4, 5, 3, 9죠. 근데 a하고 x의 합집합도 1, 4, 5, 3, 9죠. 근데 얘네 둘은 포함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에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니까 2에 9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게 뭐예요? 4개인가요? 그지? 근데 2하고 8을 아니다. 2하고 8 포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이렇게 있고 8이 이렇게 있으면 집합 x를 이렇게 잡아도 그죠? 아무튼 여기 있는 이거랑 얘만 반드시 포함하면 되죠. 그래서 32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설명. 오늘은 요 문제까지 할게요. 요 문제까지 하시고 숙제를 뭐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뒤에 더 풀 수 있으면 풀면 되고. 오케이?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시간에 오늘 끝내. 다음 시간에도 못 끝낼 수도 있지만 뭐 최대한 끝내는 방향으로 할게요. 오케이?